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지난주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렸죠. 일본 아베 총리가 18개국 정상들과는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아베 총리의 외교전은 어땠는지 그 결과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이 외교적 성과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 달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성공으로 이끌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날샜습니다. 우선 남북미 간의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담 이런 것들은 우선 뒤로 밀어놓더라도 이 G20 정상회의 내에서 이루어진 얘기만 보더라도 우선은 G20 정상회의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미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무역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미국에도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아베 총리의 뒤통수를 때린 격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부터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만약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일본은 소니 텔레비전을 보면서 공격을 구경만 할 수 있다. 그러니 미일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회담이 다 끝나고 이 G20 정상회의가 패회한 뒤에 가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이 공격을 당하면 미국은 전력을 다해 싸운다. 일본을 위해 싸우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공격을 당해도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공평하다. 이러면서 미일 안보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을 하면서 지난 반년 동안 아베 총리와 이 조약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아베 총리도 잘 알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내부에서는 아베에 대해서 도대체 반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던 거냐, 무슨 이면 거래가 있었던 거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미일 통상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협상 카드다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한데요. 어찌 됐든 그동안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애완견 노릇 해가면서 비위 맞추고 살갑게 굴었는데 돌아온 거는 통상 압박 그리고 군사적 안보 협정과 관련한 압박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극진히 모시고 살갑게 굴었습니까? 올 때마다 골프 접대하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이 벙커샷 하고 나오면서 백덤블링으로 이런 개인기도 선보이고 일본에서도 대서특필됐었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하고 골프 치다가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언론 어떻게 나왔을까요?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가진 러일 정상회담에서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지난 1956년에 맺었던 소련과 일본, 소일 공동 선언에 따라서 영토 분쟁이 발생한 4개 섬 중에 이 평화협정을 통해서 2개 섬이라도 우선 돌려받으려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영토 반환 계획 전혀 없다는 강경 입장을 이번에도 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손에 쥔 성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셈이 돼버린 거죠. 자, 무엇보다 아베 총리를 난감하게 만들었던 것 바로 어제 전 국민 관심 속에 지켜봤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어진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함께 DMZ를 방문한 그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북미 정상회담, 사실상의 3차 정상회담이 된 판문점 회담, 그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선이 고정된 와중에 일본은 우리는 물론이고 북한도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으로부터도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 거라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절 통보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전례대로라면 사전에 언질이라도 줬을 텐데 그런 언질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자 일본 주요 일간지 일면 헤드라인 기사는 전부 어제 있었던 남북미 3자 간의 회담, 그리고 특히 북미 판문점 회담이 일면 톱 기사를 장식을 했고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심지어 어제 후회까지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완전히 이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에서 있었던 그 3국 간의 정상 외교가 일본의 G20 정상 외교를 완전히 묻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북한 이슈 나올 때마다 일본에서는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납북자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고장난 레코드처럼 돌리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출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단칼에 거절하고 있죠.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부터 먼저 하라, 이러면서 단칼에 아주 아싸라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이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의 기간에 했던 발언도 또 구설에 올라서 많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G20 정상회의 내외 초청 만찬 자리에서 이 오사카 성에서 이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사카 성 복원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데 하나 이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한 노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을 복원 과정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걸 커다란 실수라고 이 정상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장 일본 언론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할 나라의 총리가 할 소리냐.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아베 총리의 발언을 두고 악몽이다, 매우 슬프다, 이런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북미 외교 선상에서 북미 정상에게 주인공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연의 자리를 자임을 했죠. 자, 반면에 아베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도 안 했습니다. 뭐 이 회담을 안 한 것이 그 불만도 물론 있거니와 이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7월에 있는 참의원 선거에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또 이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일본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속 좁은 사람이다, 외교에서도 속 좁은 외교를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준 결과로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 아사히 신문에서도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무산에 대해서 중요한 이웃인 한국 간의 관계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현명한 근린 외교라고 할 수 없다 라면서 일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